안녕하세요. 일본어 기초생활회화 일본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형용사의 핵심 개념부터 실전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보는 시간을 함께 할 건데요. 이번 시간 우리는 일본어 형용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중요한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장에 감정을 담고 싶을 때, 상황을 묘사하고 싶을 때 어떤 표현을 쓰시나요? 네, 바로 형용사입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를 알면 단순한 말에 감정과 분위기가 생기고 문장의 느낌이 훨씬 생동감 있게 바뀌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효과적인 일본어 표현을 위해 형용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본어 형용사의 정의, 이형용사와 나형용사의 차이, 그리고 형용사의 기본 구조를 자연스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거나 감정을 표현하고 문장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예요. 예를 들어 타카이비루 높은 빌딩이나 사무이텐시 추운 날씨처럼 사물의 속성을 꾸미고 오이시 케키 맛있는 케이크처럼 명사를 수식하거나 코노케키 하오이시 데스 이 케이크는 맛있어요처럼 문장의 중심이 될 수도 있죠. 또 키레이, 예쁘다, 이이, 좋다, 코와이, 무섭다 같은 단어로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단순한 설명의 느낌과 분위기를 더해 표현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이형용사와 나형용사의 차이예요. 이건 일본어 형용사에서 핵심적인 구분이에요. 이 형용사는 단어 끝이 이로 끝나요. 타카이 높다, 아츠이 덥다, 오모시로이 재미있다 같은 단어들이죠. 이들은 오키이자 큰 집처럼 조사 없이 바로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반면 나형용사는 시즈카, 조용하다 같은 단어로 명사를 꾸밀 땐 반드시 나를 붙여야 해요. 예를 들어 시즈카나 해야 조용한 방이죠. 나를 빼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되니 주의하세요. 이제 형용사의 기본 구조를 볼게요. 형용사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내부에 구조적 요소가 있어요. 첫째, 어간은 핵심 의미를 담당해요. 예를 들어 타노시, 즐겁다의 어간은 타노시예요. 둘째, 어미는 문법적 기능을 해요. 이형용사에서는 이, 나형용사에서는 나가 어미죠. 이 부분이 바뀌면서 시제나 부정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타노시가 타노시쿠나이, 즐겁지 않다로 바뀌죠. 셋째, 이완 나는 형용사의 유형을 알려주는 안내판 같은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형용사는 시제나 문장 형태에 따라 활용되는데 오이시, 맛있다가 오이치카타, 맛있었다로 바뀌는 식이에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잘 이해하면 일본어 형용사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어요. 이제 이 형용사의 특징과 활용 패턴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형용사는 단어 끝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로 타카이, 높다, 아타라시, 새롭다 같은 단어들이죠. 이 아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문법적 어미로 다양한 문형으로 활용되는 핵심이에요. 이 형용사는 타카이비루, 높은 빌딩, 오키이자, 큰 집처럼 조사 없이 명사를 바로 꾸밀 수 있고 감각,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데 강력해요. 예를 들어 사무이, 춥다로 상태, 우레시, 기쁘다로 감정, 이타이, 아프다로 감각을 전달하죠. 이제 이 형용사의 활용 패턴 4가지를 소개할게요. 첫째, 기본형은 사전형이자 원형으로 코노타테모노와 타카이 데스, 이 건물은 높아요처럼 명사 수식이나 문장 끝에 바로 쓰여요. 둘째, 부정형은 이를 빼고 쿠나이를 붙여요. 타카이가 타카쿠나이, 높지 않다, 오이시가 오이시쿠나이, 맛있지 않다로 바뀌고 코노링고와 오이시쿠나이 데스, 이 사과는 맛없어요 처럼 사용되죠. 셋째, 과거형은 이를 카타로 바꿔요. 타카이가 타카카타 높았다, 사무이가 사무카타 추웠다로 바뀌고 키노우와 사무카타 데스네, 어제는 추웠네요처럼 표현해요. 넷째, 태형은 문장을 연결하거나 이유 상태를 나열할 때 쓰여요. 아이를 쿠테로 바꿔서 오이시가 오이시쿠테, 맛있고가 되고 코노케키야 오이시쿠테, 야수이 데스, 이 케이크는 맛있고 저렴해요. 또는 오나카가 이타쿠테, 가츠코오 야스미마시다. 배가 아파서 학교를 쉬었어요. 처럼 이유를 연결하죠.
이 패턴들을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소리내어 반복하고 타카이, 오이시, 사무이 같은 단어로 이 음식은 맛있어요. 어제는 춥지 않았어요. 이 가게는 싸고 맛있어요. 같은 문장을 만들어 말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일본어 형용사의 또 다른 축, 나형용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나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때 반드시 나를 붙이는 형용사예요. 예를 들어 시즈카나린, 조용한 사람, 유메이네이가 유명한 영화처럼 나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틀려요. 나형용사는 한자어 기반 단어가 많아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표현에 자주 쓰이죠. 요밍, 유명한, 안全, 안전한, 비엔리, 편리한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이에요. 또 나형용사는 동사처럼 다, 데스, 닷다, 데시타로 활용돼서 형용동사라고도 불려요. 예를 들어 시즈카다, 조용하다, 유메이데스, 유명합니다. 처럼 동사 같은 느낌을 주죠. 게다가 이 형용사보다 활용이 단순해서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명사 앞엔 나가 필수, 문장 끝엔 다나데스로 마무리, 한자어 기반의 개념적 표현, 그리고 활용이 간단하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제 나형용사의 5가지 활용 패턴을 시즈카, 조용한으로 살펴볼게요. 첫째, 기본형은 시즈카다, 조용하다, 시즈카데스, 조용합니다로 데스는 정중한 표현이에요. 둘째, 부정형은 시즈카데아나이, 조용하지 않다 또는 회화체로 시즈카지아나이, 조용하지 않아 예요. 셋째, 과거형은 시즈카다다, 조용했다, 시즈카데시다, 조용했습니다로 데시다가 정중체죠. 넷째, 태형은 시즈카데로 문장을 연결해요. 예를 들어 시즈카데, 벤리데스, 조용하고 편리해요. 유메이데, 스테키나린데스, 유명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처럼 쓰이죠. 다섯째, 연용형은 시즈카니로 부사처럼 사용돼요. 시즈카니 나리마시다, 조용해졌어요. 시즈카니 스와테 쿠다사이, 조용히 앉아주세요. 처럼 동작을 꾸며줍니다. 이 활용들을 연습하려면 유메이, 유명한, 겐키, 건강한, 신세츠, 친절한 같은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유메이데스, 유메이잖아이, 유메이데시다, 유메이데, 신세츠데스, 유메이니 하나스 같은 식으로요. 이제 일본어 형용사의 현재형, 과거형, 긍정형, 부정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형용사는 문장에서 상태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이 활용을 익히면 회화, 장문, 청의 실력이 쑥쑥 올라가요. 현재형부터 보죠. 이 형용사는 끝이 이로 끝나는 원형 그대로예요. 타카이 높다, 아츠이 덥다, 오이시 맛있다 같은 단어들이죠. 예문은 코노비르와 타카이데스, 이 빌딩은 높아요예요. 나형용사는 어간 뒤에 다나데스를 붙여요. 시즈카다, 조용하다, 유메이데스, 유명합니다, 벤리다, 편리하다처럼요. 문장은 코노헤야하 시즈카데스, 이 방은 조용합니다예요. 과거형은 이전의 상태를 말할 때 쓰이죠. 이 형용사는 이를 카타로 바꿔요. 타카이가 타카카다, 높았다, 아츠이가 아츠갔다, 데워왔다, 오이시가 오이시갔다, 맛있었다로 바뀌고 키노와 아츠갔다 데스, 어제는 데웠어요?처럼 사용해요. 나형용사는 달을 탔다나 데시다로 바꿔요. 시즈카다다, 조용했다, 벤리다다, 편리했다, 정중체로는 코노 레스토랑과 시즈카데시다, 이 레스토랑은 조용했어요 예요. 이제 긍정형과 부정형을 비교해 볼게요. 긍정형은 기본형들 타카이, 높다, 시즈카다, 조용하다 예요. 부정형은 그렇지 않다를 표현하죠. 이 형용사는 이를 쿠나이로 바꿔요. 타카쿠나이, 높지 않다, 아쿠나이, 데없지 않다, 오이시쿠나이, 맛에 없다. 문장은 코노스푸하 오이시쿠나이 데스. 이 스프는 맛 없어요 예요. 나형용사는 대하나이나 지하나이를 붙여요. 시즈카데와나이, 조용하지 않다, 벤리지 않아이, 편리하지 않아. 문장은 코노카페와 시즈카지 않아이, 이 카페는 조용하지 않아 예요. 이 활용들을 소리내어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예요. 예를 들어 타카이, 시즈카, 유메이 같은 단어로 이 빌딩은 높아요, 이 방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유명하고 편리해요 같은 문장을 만들어 말해보세요. 그럼 이제 일본어 형용사의 태형에 대해 쉽고 자연스럽게 배워볼게요.
먼저 태형이 뭔지부터 간단히 알아보죠. 태형은 문장을 연결하거나 동작의 원인, 조건, 상태를 나타내는 문법 형식으로 우리말에 하고 해서 하니까 같은 표현과 비슷해요. 형용사가 태형으로 바뀌면 다른 문장과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죠. 자, 그럼 이 형용사의 태형부터 볼까요?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단어 끝에 이를 쿠테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카이, 높다는 타카쿠테, 높고가 되고 오이시, 맛있다는 오이시쿠테, 맛있고가 되며 사무이, 춥다는 사무쿠테, 춥고가 돼요. 이렇게 쿠테를 붙이면 문장 연결 준비 완료. 예문으로 보면 코노링고하 아마쿠테 오이시 데스. 이 사과는 달고 맛있어요. 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 형용사의 태형은 어떤 상황에서 쓰일까요? 주로 세 가지 경우에 빛을 발해요. 첫째, 상태를 나열할 때예요. 키레이데 시즈카데 오키해야 깨끗하고 조용하고 큰 방처럼 여러 형용사를 한 문장에 연결할 수 있어요. 둘째, 원인이나 이유를 말할 때죠. 타카쿠테 케마센 비싸서 못 샀어요. 또는 오소쿠테 고멘나사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처럼 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셋째, 감정이나 상태를 강조할 때예요. 수수시쿠테 이데스네 시원해서 좋네요. 또는 타노시쿠테 마타 이키타이 즐거워서 또 가고 싶어요. 처럼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죠. 이제 나형용사의 태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형용사는 어간에 다가붙는 형태, 예를 들어 시즈카다, 조용하다죠. 이걸 태형으로 바꾸려면 다를 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시즈카다, 조용하다는 시즈카데, 조용하고 또는 조용해서 유메이다, 유명하다는 유메이데, 유명하고 유명해서 벤리, 편리하다다는 벤리데, 편리하고 편리해서가 돼요. 정말 간단하죠? 나형용사의 태형도 이형용사처럼 세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첫째, 상태 나열이에요. 타카쿠테 시즈카데 벤리나 호텔을 비싸고 조용하고 편리한 호텔처럼 형용사를 연결할 때 사용해요. 둘째, 원인이나 이유를 표현할 때죠. 단준데 와카리야스이, 단순화해서 이해하기 쉬워요. 또는 후벤데 이케마센 데시다, 불편해서 못 갔습니다. 처럼 말할 수 있어요. 셋째, 조건을 나타낼 때도 활용됩니다. 시즈카 데 아레바 코코니 수미타이 데스, 조용하다면 여기 살고 싶어요. 처럼 조금 고급스러운 문장에서 자주 보이죠. 이 형용사는 아를 쿠테로, 나형용사는 다를 때로 바꾸는 간단한 규칙만 기억하면 돼요. 이걸로 문장을 연결하고 원인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죠. 연습 팁 하나 드릴게요. 타카이 시즈카, 유메이 같은 단어로 태형 문장을 만들어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코노케키야 오이시쿠테 야수이데스 또는 코노카페와 시즈카데 벤리데스 같은 문장을요. 그럼 이제 일본어 형용사의 부사형, 즉 예쁘다가 예쁘게, 조용하다가 조용하게로 바뀌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배워볼게요. 형용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어떻게 쓰이는지 규칙과 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형용사의 부사형 변화를 살펴볼게요. 이 형용사는 끝이 이로 끝나죠. 부사로 바꾸려면 이를 쿠로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 하야이, 빠르다는 하야쿠, 빠르게, 타카이, 높다는 타카쿠, 높게, 오소이, 늦다는 오소쿠, 늦게가 됩니다. 간단하지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해요. 예문으로 보면 카노지오하 하야쿠 아루키마스, 그녀는 빠르게 걷습니다. 에서 하야쿠가 동작의 방식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죠. 이건 동사 수식이나 정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나형용사의 부사형이에요. 나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때 나를 붙이지만 부사로 바뀔 때는 어간에 니를 붙여요. 예를 들어 시즈카, 조용하다가 시즈카니, 조용하게, 벨리, 편리하다가 벨리니, 편리하게, 키레이, 예쁘다가 키레이니, 예쁘게 됩니다. 예문으로는 시즈카니 아루이테 쿠다사이, 조용히 걸어주세요. 에서 시즈카니가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죠. 이제 실제 문장에서 부사형을 어떻게 쓰는지 예시로 연습해 볼게요. 같이 소리내어 말해보면 더 효과적이에요. 하야쿠니 캐리마시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에서 하야쿠는 빠르다의 부사형이에요. 시즈카니 시테 쿠다사이, 조용히 해주세요. 는 시즈카가 니로 바뀌어 동사를 꾸며줍니다.
시즈카니 아르이테 쿠다사이 조용히 걸어주세요. 는 교실이나 도서관에서 자주 들리는 표현이죠. 벨리니 세수메이시마스 편리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는 설명 방식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유용해요. 이런 문장은 JLPT 시험이나 일상 회화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몇 가지 짚어볼게요. 첫째, 형태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 형용사는 키우, 나형용사는 니예요. 이게 뒤바뀌면 문장이 이상해져요. 예를 들어 키레이크 말하기는 틀리고 키레인이 말하기가 맞아요. 둘째, 의미 변화를 확인해야 해요. 다노시가 타노시크 즐겁게로 바뀌어도 다노시 사람과 타노시크 말하다는 전혀 다른 의미죠. 셋째, 문맥을 고려하세요. 단어만 보고 무조건 바꾸면 오역이 될 수 있어요. 하야이는 시간이 빠르다나 속도가 빠르다로 해석될 수 있으니 문장 전체를 봐야 해요. 넷째, 관용구도 함께 익히세요. 예를 들어 하야쿠네, 빨리 자 같은 고정 표현도 자주 쓰이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이형용사는 이를 쿠로, 나형용사는 어간에 니를 붙이는 간단한 규칙만 기억하면 돼요. 이 부사형은 동작의 방식이나 상태를 생생하게 전달하죠. 하야쿠, 시즈카니, 키레인이 같은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소리내어 연습해보세요. 예를 들어 코노우타하 키레인이 우타이마스. 이 노래는 예쁘게 부릅니다. 같은 문장이요. 자주 말하다 보면 입에 착 붙을 거예요. 일본어 형용사가 실제 회화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확장되어 사용되는지 세 가지 핵심 표현 패턴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소우다, 요우다, 미타이다 표현이에요. 이들은 추측, 유사성, 상태를 전달할 때 자주 쓰여요. 소다는 그런 것 같다는 의미로 직접 보고 느낀 인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예를 들어 유가 샤무리 쏘다, 비가 올 것 같아처럼요. 요우다는 좀 더 객관적인 추측에 쓰여요. 아노히토와 센세노 요우다, 저 사람은 선생님 같아처럼 말이죠. 미타이다는 일상 회화에서 아주 많이 쓰이며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코도모 미타이다, 아이 같아 같은 식으로요. 활용은 간단해요. 형용사에 so, you, 미타이를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수기루와 나루 표현이에요. 이들은 형용사의 의미를 확장시켜줘요. 수기루는 지나치게 하다, 즉 과도함을 나타내죠. 아마스기루, 내 너무 달다. 망가시스기루, 너무 바쁘다처럼요. 반면 나루는 변화나 상태 전환을 말해요. 찐카니 나루, 조용해지다. 아타타카쿠 나루, 따뜻해지다 같은 식이죠. 활용법은 이 형용사는 쿠에나루나 수기루를 붙이고 나형용사는 니에나루나 수기루를 붙여요. 세 번째는 형용사와 조동사의 결합이에요. 조동사를 붙여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죠. 타이는 하고 싶다로 주로 동세 붙지만 형용사와 의미적으로 연결돼요. 예를 들어 인키타에 가고 싶다처럼요. 베키는 해야 한다는 당위 표현이에요. 신카니 스베키다, 조용히 해야 한다 같은 문장이죠. 라시는 답다는 추측이나 평가를 나타내요. 나코라시 남자답다처럼요. 형용사와 조동사를 조합하면 표현력이 훨씬 풍부해져요. 형용사는 활용에 따라 전달력이 완전히 달라지니 예문을 만들어 소리내어 연습해보세요. 예를 들어 코노케키야 칸스기르, 코노 카페와 즈카소다, 아노히토와 신키라시네 같은 문장이요. 자주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예요. 자, 그럼 일본어 형용사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연습하며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네 가지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상황별 예문을 통한 활용 연습이에요. 형용사는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죠.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코노 카레하 오이시 데스. 이 커리는 맛있어요. 카라쿠테 오이시 데스나 매부고 맛있어요. 카라쿠테 니기야카나 오미세 데스 매부고 활기찬 가게예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를 적절히 조합해 다양한 문맥에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루에 한 문장씩만 연습해도 실력이 쑥쑥 늘 거예요. 두 번째는 흔한 오류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학습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나 형용사는 명사처럼 대수로 끝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키레이다는 틀리고 키레이데스가 맞아요. 부정형에서도 오이시쿠나이는 틀리고 오이시쿠나이가 맞죠.
태형에서는 진카데가 맞고 시즈카쿠 테유 이형용사 전용 형태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특히 과거형에서는 시제가 일치해야 해요. 예를 들어 키노우와 타카카타 데스, 어제는 비쌌어요?처럼 시제를 맞추는 거죠. 세 번째는 회화 팁이에요. 실제 회화에서는 상황에 맞는 형용사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정중한 데스, 나 마수체를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쓰고 감정을 전달할 땐 형용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조악서이 데스네 오늘 정말 덥네요. 아노에가 어모흐러 갔다 데스 그 영화 재미있었어요처럼요. 일본어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해서 한국어 직역은 어색할 수 있으니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연습해야 해요. 네 번째는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에요.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보며 형용사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형용사를 플래시카드에 정리해 복습하거나 일본인 친구와 대화하며 감정이나 상황을 형용사로 묘사해 보세요. 일기를 쓰며 형용사를 자주 넣으면 표현력이 쑥 늘어요. 온라인 일본어 커뮤니티에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코노카회하 진카데 로치저기마스 이 카페는 조용하고 차분해요 같은 문장을 써보는 거죠. 오늘은 형용사의 실전 활용과 연습 방법을 정리했어요. 형용사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핵심이에요.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면 실력이 확실히 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본어 형용사 수업을 정리해 볼게요. 일본어 형용사는 단순한 단어를 넘어 감정을 표현하고 사물을 묘사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언어의 핵심이에요. 특히 이형용사와 나형용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활용 패턴을 몸으로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 키레이나 마치처럼 나형용사는 명사 앞에 나를 붙이고 타노시 파테이처럼 이형용사는 바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이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활용 형태에 익숙해지면 일본어 회화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거예요. 오늘의 핵심 정리는 세 가지예요. 첫째, 꾸준한 연습으로 자연스러운 사용을 익히세요. 둘째, 실제 대화에서 형용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셋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자주 틀리는 표현은 여러분이 발전 중이라는 증거예요. 틀릴수록 더 오래 기억되고 확실히 체득할 수 있죠.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말하고 쓰고 또 말해보세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일본 드라마, 애니메이션, 뉴스를 보거나 일본어 회화 앱, 문장 카드, 플래시 카드를 이용해 보세요. 일본인과 대화하거나 일본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실력을 바꿀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해요. 일본어 형용사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표현과 주제로 계속 찾아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타네 화이팅입니다.